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지리아씨 의원 계세요? 네. 최혜천 의원 지리하세요. 네죠? 예. 청문회 때문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법이요. 그 법으로 올리자는 말씀은 맞는데 지금 일반 의료법상의 각종 진료기록 보존은 여전히 의료법 시행규칙에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변호사 시절에 의료법이었던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 기록의 보존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 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이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의료기관들이 기록을 하나로 편찬해 놓고 필름 정도만 별도 보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10년을 하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가 진료 기록에 대한 액세스 권리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노충국 씨 사건에서 봤지만 진료 기록을 유변조했을 때 입증 방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적어버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진료 기록을 즉시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작성해도 되고 응급 환자 생기면요 사고 터지기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흘 뒤에 작성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망 진단서만 즉각 나오지 다른 기록들은 즉각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다 보면 물론 처방전 이거 2년으로 규정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방사선 사진 및 그 속에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건 5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삭제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고를 원인을 밝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으로 규정한 건 맞다. 다만 이 법을 고치려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나머지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도 일괄해서 고쳤었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사의 작성 의무를 좀 더 강제하기 위한 조항을 두거나 환자의 액세스권을 좀 더 보장하는 차원을 두고 이렇게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게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좀 이야기를 하죠. 위기 상황에 처한 자의 긴급 복지 지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네. 예. 그 1항에 보면 이게 뭐죠? 2조 정의. 2조 정의의 5항을 보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곤란할 때 이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성폭력이나 당한 걸 의미합니까? 그 앞부분은 사망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 원래 법안에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자 뭐 이렇게가 돼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수정을 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주체가 이게 통상 가국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랄지 이분 아버지랄지 네.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성폭력을 당해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곤란할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하도 급히 봐서요. 전 이거 근본적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쭉 공청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2항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수급권자라고 보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실적은 대단히 취약하고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전시행정에 가까운 법 성격이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긴급급여제도를 충실히 이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긴급급여제도하고 긴급지원제도 구체적인 차이점이 아무리 봐도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그 보건복지 공청회 기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를 뭘로 봐야 됩니까? 법은 남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제 운영될 수 없는 약간 현실적인. 그러면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현실적인 이유를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법을 새로 만든다고 누가 신고할 거며 신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시법으로 했다는 거를 좀. 아니, 한시법이라면 도리어 장난 아닙니까, 이게. 국가를 시험 대상으로 삼다 이런 제도 자체를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법으로 가고 사회복지 제도 일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었는데 저도 어제 속기록 다 읽어봤어요. 급한 필요성이 다 있다고 읽어봤는데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로 편집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럼 아예 그 법을 뜯어 고치죠. 좀 미뤘다가 이 조항 그대로 넣어도 되겠던데 제가 보기에는 요건만 좀 완화시켜가지고 그런 측면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정책의 효율성이나 집행 용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사위 범위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요. 우리 정영근 의원님 일찍부터 와서 고생하셨습니다만 차관 지원 우리관 이것도 뭐 누구나 문제 제기할 것 같습니다만 국가의 정책적 과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실상 선례적 조치가 되거든요. 물론 수년 전에 사실상 인정해준 선례가 있긴 있던데 이 제도 관련해서.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이제 면책이나 탕감이나 이런 걸 요청하고 그다음에 IMF가 선례가 되는데 IMF는 국가적인 부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고 또 헌법 119조 2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위헌 논란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국가 책임의 선례가 되거나 그다음에 이미 상환한 자와 관련해서 불평등 요소 그다음에 또 고의로 회피한 사람들이란 도덕죄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위헌 가능성이 여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 지적하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그 정책 욕구라든지 정치 욕구를 좀 더 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 산하에 심의가 가지고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성격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